즐거운 세스푼 연주가 되고 싶습니다. 선영 씨의 하루는 오늘도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된 후론 늦잠이라는 걸 자본 적이 없죠. 챙겨야 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 만드는 걸 거르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요. 승규가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으니까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승규 먹을 걸 해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든든한 집밥으로 아들의 하루를 응원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죠. 승규야, 일어났지? 네. 안 추워 여기? 괜찮아? 네. 아니 추우면 엄마가 여기 전기장판 깔아준다고. 아니, 깔지 마. 네. 그럼 오늘 화이팅하고. 네. 응. 씻어. 선영 씨의 보물 1호 아들입니다. 올해 26. 걸음마를 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나 듬직한 청년이 됐습니다. 출근이 빠른 선영 씨의 바통을 이어 아들을 챙기는 건 아빠 희석 씨입니다. 과묵한 두 남자의 식사 시간. 별다른 대화는 없지만 집에 있을 때 아버진 늘 아들의 곁을 지킵니다. 승규는 발달장애라고 하는데요. 자폐성 장애하고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중복장애예요. 그 당시에는 데리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겁이 날 정도로 버스 같은 거 타는 거 제가 너무 좀 싫어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들려지는 게 싫어가지고.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태변을 먹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잘 자라준다 싶었는데 돌이 지나도록 제대로 서질 못했죠. 5살 때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엄마더라고요. 아이한테 쏟는 시간 그런 것들이 점점 그게 엄마의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엄마가 계속 푸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엄마 본인이 이제 애 없이는 못 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24시간을 붙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죠. 엄마가 크림 안 발라놨는데 크림 줄까? 응? 크림 발라서 먹어. 엄마. 알겠어요. 괜찮아? 응. 알았어 그럼. 응, 갈게 엄마. 그러세요. 다시 직장을 다니기로 한 겁니다. 스스로의 생활을 되찾고 아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질게 마음을 먹었지만 걱정을 안 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생각보다 더 의젓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냈죠.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하는 일쯤은 이제 알아서 척척입니다. 우리 아드님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네요. 네, 잘해요. 덕분에 아빠도 한시름 놓았죠. 부모님이 출근을 하고 나면 승규 씨는 자기만의 방을 찾습니다. 조립식 패널과 방음제를 써서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연습실인데요.
집에 있는 시간 승규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색소폰 연주를 하기 위해서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어요. 색소폰 왜 좋아하냐면요, 목관이고요, 금색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언어 치료에 감각 통합 치료까지 다양한 수업을 들었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색소폰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죠. 그 매력에 푹 빠져 끼니까지 걸러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원래 9시간씩 하는데요, 엄마가 5시간으로 줄이라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얘기했어요, 엄마. 아들의 건강이 걱정됐던 엄마는 급기야 연습 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줄이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한 곡을 다 연습하고 나면 녹음해둔 자신의 연주를 악보와 비교해가며 분석을 하는데요. 빼곡하게 써내려간 손글씨에 색소폰 연주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연습할 때 제일 안 맞는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색소폰 좋아해서 오래오래 연주하고 싶어서 안 힘들어요. 색소폰은 좀처럼 자신의 마음을 말로 드러내지 않는 승규 씨가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오전 11시 30분이 다가오면 승규 씨는 색소폰을 둘러매고 집을 나섭니다. (13살)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색소폰 연주를 한 승규 씨는 대학교 음악학과에 입학해 관현악을 전공했습니다. 이제 저기 회사로 가요. 아, 회사 이렇게 늦게 출근해도 돼요? 오후 출근 1시부터 6시까지. 작년 2월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취직도 했죠. 전철을 한 번 갈아타야 하는 40분 거리를 익숙하게 혼자 오가는데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연습해온 결과입니다. 다니는 것만이라도 연습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복지관에서 마지막 수업하시는 선생님한테 승규 혹시 버스 좀 태워줄 수 있냐고. 그러면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승규 타는 걸 봐요. 그리고 얼른 숨어서 뒤따라서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승규 씨의 일터.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연주단체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 합주를 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엔 사회성이 부족하고 소통이 어려웠던 이들이 악기를 잡으면 달라졌습니다. 수천 번의 연습 끝에 소음은 화음이 됐고 결국 멋진 앙상블을 만들어냈죠.
여기서 어떤 일을 해요? 여기서 연주하는 걸, 연주하는 일. 연주하면서 그러면 급여를 받아요? 네. 승규 씨는 이곳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연주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합주 연습을 끝내고 나면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음악이 어떻게 나오지? 빠밤. 그렇지. 이게 드럼이 나오는 부분과 안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승규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갔으면 좋겠거든. 어때? 선생님이 강약이 하는 게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요. 그치. 한번 해볼까? 둘, 셋, 넷. 강렬하게. 이거 봐. 여기서 숨을 많이 쉬어야지 여기가 강렬하게 뿜을 수 있겠지? 숨을 여기서 안 쉬니까 여기서 호흡이 모자랄 수밖에 없지. 네. 여기서 꼭 숨을 쉬어줘봐 한번. 네.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 여기서부터. 일단 연습량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곡을 이제 이렇게 습득이 아니고 이제 이게 완전히 체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무대에서 이제 실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적어지죠. 동료들과 시간이 맞을 땐 마음 맞는 단원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데요. 오늘은 혼자입니다. 왜 악기 메고 가요? 악기는 제 한 몸이니까 악기를 메고 가는 거예요. 최대한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골라 포장을 한 후 다시 회사로 돌아옵니다. 사실 승규 씨는 사람들과 함께인 시간보다 혼자인 시간이 훨씬 익숙한데요.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려면 사회생활도 하고 싫은 일도 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매일 혼자 출퇴근을 하고 밥까지 챙겨 먹어야 하는 게 귀찮을 때도 있지만 묵묵히 해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소폰 연주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색소폰은 혼자만의 방에 갇혀있던 승규 씨를 세상과 이어준 통로인지도 모릅니다. 승규야 빨래 좀 같이 개자. 응? 근데 네 거만 먼저 개. 내가 줄게. 응, 이거 네 거. 네 거. 요즘 엄마는 틈틈이 아들에게 집안일을 가르칩니다. 자립 교육의 일환이지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을 자꾸 밖으로 빼내려는 의도이기도 하죠. 혼자서 제법 잘 한다고는 해도 엄마는 여전히 아들이 걱정입니다. 이거 나올 거예요? 애가 뭐 전화번호 막 뒤져요. 승규가. 너 뭐 했더니 토스트 배달을 시켰대요. 그 배달비가 4,000원에 토스트 값이 4,000원이야. 그래서 아, 나 또 혼자 살긴 살겠구나. 돈만 있으면. 근데 이제 그 돈이 아깝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승규야,
오늘 연습 몇 시간 했다고? 오늘이요? 응. 아까 다 연습 얘기 듣다가 못 들은 것 같아. 7시간씩. 7시간? 2시간 오버했네? 네. 그럼 2만 원 내놔. 너 1시간 오버할 때마다 내가 1만 원 달라고 그랬잖아. 너 봐봐. 여기 봐. 여기가 멍든 것 같이 이거 뭐라 그래? 푸르스름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입술이 항상 부어 있으면 소리가 명확한 소리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봐야 좋은 거 아니라니까. 엄마, 왜? 연습 1시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응, 안 돼. 다 안 돼. 너 1시간 더 한다고 좀 이따 1시간이 2시간 되려고? 엄마한테 뭐 해줄 거야? 아무것도 안 해줄 거지? 아니요. 뭐 해줄 건데? 2만 원 줄 거야. 2만 원 줄 거야? 벌금까지 내고서라도 연습을 더 하겠다는 아들을 엄마는 오늘도 못 이기는 척 봐줍니다. 사실 색소폰에 빠져 사는 아들이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입술이 퉁퉁 붓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걱정은 따로 있는데요.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거라고 할까? 제가 나중에 이제 없을 때 승규 혼자 외롭게 남아있을까 봐. 사람을 안 찾을 것 같아요, 승규는. 색소폰에만 묻혀서 살아서. 전 그게 더 싫은 것 같아요. 남들과 좀 다른 아들이 혼자서 외롭지 않길,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평범하게 살아가길 엄마의 하나뿐인 바람입니다. 주말 오후 격주로 출근을 하는 엄마를 빼고 아들과 아빠가 나란히 외출을 합니다. 도착한 곳은 집 근처 헬스장인데요. 아빠의 휴무일이면 두 사람은 늘 이렇게 함께 운동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색소폰 연주를 하느라 틀어진 아들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요. 좁은 연습실에서 연습하다 보니까 허리 그런 것도 좀 굽어지고 그래서 갖고 좀 운동을 시키게 됐습니다. 가볍다. 천천히. 어떤 점이 좋아요? 체력을 키우려고 하니까 좋아요. 오늘은 아빠가 저녁 준비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운동을 했으니 체력 보충도 할 겸 훈제 삼겹을 준비했는데요. 승기야, 이것 좀 도와줘. 물 틀어놓고 한 장씩 이렇게. 승규 씨에게도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상추 씻기. 내친 김에 고기도 구워봅니다. 뭐 저녁 준비하는 거야 지금? 내 대신에? 아, 간단하게 했습니다. 배고팠는데. 늘 바쁜 엄마를 대신해 아빠와 아들이 준비한 저녁 밥상. 먹겠습니다. 엄마 하나 싸줄까? 아니요. 싫어? 네. 승규 엄마 싸주는 거야? 따를까? 싸줄 거야? 진짜? 그럼 나 안 먹고 기다려야지. 훈제라. 살다 보니 이런 호사를 누리는 날도 있구나 싶어서 엄마는 아들이 싸준 쌈 하나에 배가 부릅니다. 아빠도 하나만 싸줘. 엄마만 싸주지 말고. 한때는 좀처럼 속내를 보여주지 않는 아들이 답답하고 걱정도 됐지만 이제는 압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
아들에게도 남들과 똑같은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요. 당당하고 그 자신감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만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그 감정에 엄마와 아빠는 오늘도 쫑긋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훌륭한 연주가가 되고 싶고요. 즐거운 색소폰 연주가 되고 싶습니다. 색소폰을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26 청년. 감미롭고도 열정적인 선율 안에서 승규 씨는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